실제로 이제 그 신체 건강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자주 찾아봬도 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 있다면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그 노인 긴급벨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 벨을 눌러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제 병원을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벌써 이제 이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보 활용도 마찬가지죠. 네. 홈페이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동반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다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꾸준한 정보 전달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SNS 활용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도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 복지를 하시더라도 이제 자녀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SNS 활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채널로 이제 계속 소통하는 것들을 이제 그 복지 우리 대상자들과 경험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관계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건강의 문제들의 많은 예방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비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봇 활용 같은 경우도 뭐 반려로봇이나 이제 복지관 안내 로봇이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적용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T로 활용해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죠. 복지 대상자들 특히 이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이제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디지털 정보가 격차가 심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키오스크처럼 단순하게 물건 주문하는 것들도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낯설 수도 있고요. 고령층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포그래픽에서도 이제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정보화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복지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여전히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런 정보의 그 차별이나 그리고 이제 서비스 참여하는 그런 것들에 신청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복지 운영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이었죠. 청소년 축제를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막 엄청 좋았다. 막 신박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활용을 한 거거든요.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근데 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떼약빛에서 밖에서 햇빛 쬐면서 사람들을 시끄러운데 먼지 있는 데서 행사하는 거 하고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랑 선물이랑 받아가면서 편하게 집에서 누리는 행사하고 어떤 것도 선호할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가상 공간에서 행사하는 것들을 벌써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타 지역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이제 국성군에서 이제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페토라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공간 구축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걸 활용될 예정인데 동아리 박람회 하면 딱 하루 동아리 애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동아리 홍보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뭐가 좋냐면 얘는 앞으로 몇 년, 1년 동안은 항상 이곳에서 참여자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동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아리 모집 할 때 이 동아리 정보가 들어있는 그 메타버스를 그 링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 있으면 신청해야지 이렇게 뭐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동아리 활동 내용이 좀 바뀌면 내년에는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동아리 박람회 여기를 뭐 건물 색깔을 바뀐다든지 아니면 좀 수정해가지고 또 내년엔 또 새로운 공간에서 1년 내내 동아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마 동아리 박람회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하는 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도 이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1년 내내 운영하는데 맵 하나 만드는데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걸 온라인상에서 계속 활용하면서 홍보도 되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은 이런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익숙한 문화예요. 그러면 청소년 복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 때 교육 연계자원 탐색해서 비대면 교육 플랫폼 구축하고 외부 강사진까지 구축을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하고 가상현실 공간하고 네, 그 SNS 공간하고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어촌에 극복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육 다양성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할 거고요. 교육 참여자의 니즈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그 농촌에서는 거의 이런 게 없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골라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강 신청형 교육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공유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1년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이 타 지역에서도 확산하기가 참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농어촌 지역 청소년 수련 시설들하고 연대해가지고 한번 공동 운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만나서만 일할 수 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저희가 서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강사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방과 후 교육 시간에 실시간으로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예,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그 교육 플랫폼에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기술을 따라가면 누 뉴멀의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기술을 거부하면 꼰대의 중심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